안녕하세요. 저 오,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2주 만에 뵙나요 오늘? 아니죠. 저희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한 달은 아직 안 됐죠. 한 그래서 달 정도. 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날씨가 풀렸어요. 진짜. 맞아요. 요새 엄청 네, 따뜻해가지고. 엄청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요즘에 이제 옷차림도 저희가 많이 가벼워졌죠. 원래는 대부분 두꺼운 옷 입고 다녔는데 패딩 입고 요즘에는 많이 가벼워졌어요. 졸려 죽겠어요. 요새 밥만 먹고 앉으면. 아 맞아요. 이게 춘곤증이라고 하죠. 춘곤증. 봄이 왔다는 거네요. 맞아요. 춘곤증이면 엄청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날씨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최근에 해왔던 고민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평소에 하는 고민 있으세요? 저는 사실 남들 앞에서 고민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도 잘 안 하는 얘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진짜 궁금하다. 별로 안 궁금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 고민은 이제 저희도 꿈이 있습니다. 꿈. 그렇죠. 저희도 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꿈이랑 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찾아서 떠나가야 되나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최근에. 들고 있습니다. 뭐 20대 후반 때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그때는 뭔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때 주변에서 막 다 취업하고 이러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냥 했는데 이제 뭐 회사 좀 다녀보니까 이게 꼭 병사는 아니다. 회사 1년 2년 먼저 들어와서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요새 느끼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면 저는 해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외국어 쓰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뭐 해외 나가서 이러는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최근에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그 마음이 엄청 심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지금 제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30살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외국에서 1년 살아보고 싶다, 2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가득해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안 가면 진짜 못 가겠다. 내 인생에 두 번 다시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갔다 와서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갔다 와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새 그런 고민이 좀 들고 저는 원래 그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숙박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리팅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관심 있어 하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에 가서 한국인들 상대로 게스트하우스를 하거나 꼭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외국인들 상대로 해도 되고 그런 거를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엄청 구체적인데요? 구체적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오늘 얘기해야지를 생각을 하면서 좀 이거를 진짜 내가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 엄청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는 그냥 내가 하나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그건 내가 아예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요새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요. 30살이 돼보니까 이거 진짜 마지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거는 뭔가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이 있어야죠. 그거를 하려면 모아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소린데 그거 실행 자체는 늦은 나이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냥 뭐 젊은 나이에 가서 잠시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사는 거는 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긴 한데 그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굳이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저는 가정을 이루고 뭐 아이가 생기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때 이후에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비용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사업을 하려면 들어가는 초기 투자 비용, 그건 사실 없죠 지금. 제가 뭐 그래봐야 1억 뭐 이건데, 그래서 동남아를 가서 해볼까 이 생각도 있어요. 사업을 하면 초기에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 수입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초반에는. 그럼 결혼이 더 늦춰질 텐데 만약에 지금 나이 시작하게 되면 결혼 늦춰지는 거는 뭐 상관없죠. 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가 싶어요. 진짜 진짜 고민이죠. 다 때려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회사 때려치고. 대충 저랑 완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고민이네요. 진짜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근데 진짜 하고 싶고 너무 구체적인 꿈이어서 진짜 막 하고 싶다고 하면 실행에 옮겨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약간 현실 도피성이 아닌지를 스스로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한번 실행에 옮기고 나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고민하는 게. 그리고 지금 굉장히 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 뭐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뭐 평범한 삶, 누구나 꿈꾸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기에 지금 그게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전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안정된 삶을 유지하다가 그 목표 하나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은다든가 뭐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볼 거 알아본다든가 준비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이제 가는 거죠.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근데 그때 만약에 가정이 있다 이러면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가정 이루기 전으로 이제 기간 잡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내년에 뭐 저희 해외 연수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번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저한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 달을 살면 이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ROTC 나와서 대위 전역하고 쇼핑몰 사장님이었어요. CEO. 실제로 장사도 좀 됐어요. 근데 계속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장사를 접고 워킹홀리데이를 간 거예요. 일본으로. 배워야겠다. 견문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가서 지금 일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설거지를 한대요. 아직도 4개월 5개월 됐는데. 그래서 이걸 딱 설거지하면 손을 넣을 때마다 현자 타임을 느낀대요. 뭔가 잘못됐다. 내 인생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부정적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또 무서운 거죠. 아, 지금 괜찮은데 나도 가면 아마 그런 어떻게 보면 밑바닥부터 할 텐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호주에 간다고 하면 어디 포도 농장 가서 포도 열심히 따고 있을 텐데. 맞아. 더 기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꿈이 명확하게 있다는 게 좀 부러운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명확한 꿈은 없어가지고. 너무 무거운 얘기로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네요. 진솔한 얘기 좋았습니다. 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 이 나이 때쯤 되면 30 초반 조금 넘어서 되면 하는 고민들, 연애, 결혼, 그리고 경제력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요즘 들어서 하는 고민은 AI가 도입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도 많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긴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AI가 상용화가 정말 활성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다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한테도
우리들한테도 다 적용되는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미 막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 같은 것도 굉장히 상위 점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미 그러면 전문직도 다 대체되는 세상이 오는 마당에 그냥 일반 사무직인 경우에는 대체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딱히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막 뉴스 같은 거나 신문 같은 거를 봐도 진짜 빠르게 발전해가지고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이 벌써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 중에 사과를 찾아가지고 집어서 사람한테 건네는 수준까지 왔는데 이미 벌써.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챗 GPT 그 지식을 갖다 박으면 사람 대체는 급속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물론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 그 확실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언젠간 다 대체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대체가 안 될 만한 게 오히려 인간다운 쪽으로 약간 인문 계열이 오히려 대체가 늦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SF 소설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이렇게 결국에 기계가 너무 발전하면 다 깨부수거든요 사람들이. 깨부순다는 게 그렇지. 약간 로봇이 러다이트 더- 운동처럼 약간 로봇이나 AI가 너무 발전하니까 그런 뻔한 이야기긴 한데 오히려 생존권을 찾으려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일자리는 사수가 될 속도가 조절이 될 것이다. 판단이 된다. 아니면은 AI랑 기술 주식을 많이 사세요. 종목 추천입니다. 지금 실시간 종목 추천. 네. 오히려 걱정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실현화 안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또 옛날에 지금은 묻혔지만 옛날에 뜰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망한 것도 많아요. 지금은 딱 생각이 나지 않는데 힐리스.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더 뜰 거라고 예상했지만 뜨지 않은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AI도 이렇게 붐이 일어났다가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사업 진짜 다 접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살아남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AI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뭐야 뉴럴링크 혹시 그 사람 머리에 컴퓨터 칩 박은 거 보셨어요? 그 영화에서도 그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데다 많이 하잖아. 오히려 기술 발전하면은 사람 머리를 컴퓨터 대체해서 저희가 AI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조 씨는 네. 요즘 하는 고민. 저도 뭐 뻔한 고민인데 저는 이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커리어에 대한 고민. 제가 이제 그래도 저희가 회사 다닌 지 이제 4년 차 되었으니까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 회사가 아니어도 내가 이 일을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쪽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대관 업무,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성 쌓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니는 기업마다 요구하는 그 대관에서의 전문성이 좀 다 너무 달라서. 구인구직 사이트 같은 건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보죠. 대관 업무 경력자 뽑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대관 업무 뽑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종종 있긴 한데 경력직을 채용해요? 아니면 신입? 보통 경력직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싸움이니까.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경쟁력을 쌓으려면은 제가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저 연차가 하기에는 좀 맞는 것 부담이 같아요. 있는 업무여가지고. 맞아요. 그 대관 업무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대관 업무는 지식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전문성 있는 지식이 중요해요? 아니면 인맥 관리가 중요해요? 그 제가 봤을 때 대관 업무의 핵심은 인맥입니다. 아, 인맥이 기반이 돼서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대관 업무 같은 거를 제가 느낀 걸로는 그 사실 인맥이 없으면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인맥이 있어야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렇네요. 뭔가 요구도 할 수 있고 요청도 하고 뭐 부탁도 들어주고 하는데 그 인맥이 없고 친분이 없으면 아예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공무원분들이 또 김영란법에 좀 민감하시고 연차가 어리신 분들은 또 저희처럼 개인주의 그런 거 좀 조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연령대가 높아지면 이제 저랑 이제 연차 차이가 나고 연령 차이가 나서 급이 안 맞고. 네 급이 또 안 맞고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계속 하고 싶다 아니면 그만하고 싶다 이런 것도 결정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 인맥이 안 되니까 지식 쪽이라도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식이라도 열심히 채워서 그래도 뭔가 좀 비벼 보려고 하고 있어요. 더 하고 싶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뭐 여기서 다른 업무가 하고 싶다는 다른 직무의 업무가 하고 싶다는 것도 아니기도 해서 그냥 이 직무에 있으면서 좀 연차를 채우고 경력 채우고 지식 쌓아서 인맥을 비벼 봐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연차가 힘든 업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디 회의 같은 거 가도 사원급이 가는 일은 잘 없는 없죠. 그런 케이스가 대외적으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올려줘야 돼요. 그냥 대외적으로 불리는 맞아요. 것들은. 혹시 그런- 지금 대리님이라고 불리시나요? 명함에? 아니요. 저 사원으로 돼 있습니다. 허허. 그런 거는, 왜냐면 영업 지사에 있으면, 지사에서는 하나씩 다 올려서 이렇게 맞아요. 표현을 그런 해주세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당시 대리라고 불리면서 했는데, 더군다나 관을 상대하는데, 사실 저는 관을 상대하면 2개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법으로. 그렇죠. 안 그러면 상대방에서도 약간 민망해 하잖아요. 맞아요. 사원이 그러네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노력해야죠. 오늘 이 정도로 고민 얘기를 해봤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고민이 확실히 다 다르네요. 그렇네요. 뭐 커리어에서 그런 것도 있고 삶, 뭐 미래. 근데 제가 AI 얘기하길래 좀 뜬금없어. 아무튼 뭐. 그럼 S인 거예요? N인 거예요? 전 N이죠. 아, 슈퍼 N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I 생각 앞으로 발전할 거 생각을 하죠. 사실 미래를 생각하신 거구나. 네. S라면 현실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아, 오늘에 집중하는. N들은 좀 미래를 보고. 미래랑 뭐 상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AI가 완전 도입됐을 때까지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머리가. 그런 차이가 있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MBTI 도입. 재밌어요. 이게 보면은 두 분 스타일이 저랑 좀 다르죠. 달라가지고. 많이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셋 다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그냥 저마다의 색깔이 뚜렷한 마치 신호등처럼 그런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고민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하고 있으시면 한번 저희 댓글에 한 번도 달린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고민 얘기를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답글을 하나씩 다시죠 그냥 셋이. 좋습니다. 좋죠. 하나 댓글 다시면 답글 3개 달리는. 그러니까 1대3 거의 병렬 구조죠.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